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 TOT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조요한 강사입니다. 네, 일단 20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다들 치르느라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시험이라서 많이 떨리고 뭐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이제 중간고사 나온 경향에 대해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좀 대비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점들이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 좀 변형이 되었는가 이런 얘기들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반포고 시험 문제 풀이를 직접 진행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대비를 했고 해 갈 거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객관식 문제가 19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서술형으로 서답형으로 총 6문제가 출제되고 그 중에서 이제 1번과 6번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복잡한 서술형은 아니고 단답식으로만 이제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가지고 이 1번에 새끼 문제 4문제 해서 단답형으로 나왔고 6번 같은 경우는 서술로 아이들이 이제 답안을 작성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그냥 답만 쓰는 단답형으로 나와서 사실상 이제 서술형 문제는 총 4문제 라고 보고 단답형 2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반포고는 일반적으로는 되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어려운 출제 경향이 있었는데 또 비단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리고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지금은 이제 1등급이 10%지만 그 당시에는 1등급이 이제 4%였죠. 4%의 상위 4%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70점 초반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교육 과정에 이제 최소 성취 보장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더 의식하고 난이도를 많이 낮춰서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좀 사실 당황할 정도로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는 그 변별력 결국 이제 1컷, 2컷을 조금 더 이렇게 내려주면서 변별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중간고사가 쉬웠더라도 기말고사 때는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 반포고는 워낙에 이 시험 그 변동상이 좀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대처를 잘하려면은 탄탄한 수학 실력을 갖추는 게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저랑 함께 이제 같이 공부를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그래도 쉽게 이제 처리할 수 있었던 문항들은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 TOT 학원에서 최적화 시켰던 아이디어들이 그래도 절반 이상에서는 잘 맞아 떨어져서 출제가 됐고 그 외의 아이디어들은 여전히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만 딱 등장을 한 느낌이라 크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난이도 순위로 지켜보면은 난이도 1위가 이제 객관식 19번 문제였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요즘은 이제 이 사교육계에서도 이제 복소평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체화를 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좀 딥한 부분까지 잘 건드리는 경우가 좀 많이 부족한데 저희는 이 복소평면 연습을 정말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복소평면을 확실하게 좀 이해한 학생들이라면 객관식 19번도 사실 어렵지 않게 좀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아마 오답률이 가장 높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서답형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뭐 비에트 정리라는 내용을 써가지고 좀 보면은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6번 문제라는 그 위치 자체 때문에라도 아이들이 좀 부담을 느꼈을 확률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사실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뭐 17번, 18번 전통적으로 이제 객관식 후반부 번호들이 늘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서답형보다는 확실히 객관식 후반부 번호들이 좀 더 고난이도를 차지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예상 등급 컷은 지금까지 이제 들어본 바로에 의하면 뭐 과중 아이들 중에 뭐 100점이 뭐 10명이 넘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실제로 등급 컷이랑 네, 평균이랑 이런 등등이 좀 나와봐야지 판단이 되고 아이들이 서술형을 쓰다가 점수를 깎이는 경우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100점이 그렇게 많은 시험일 거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진 않아요. 그래도 분명히 100점 맞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난이도가 네, 아이들이 작년 거를 풀어보고 이제 긴장을 하고 많이 준비했던 거에 비해서 많이 쉽게 나온 편이라 1등급은 제 생각에 이제 10% 기준으로 90점대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등급은 네, 보통 이제 반포고가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그 이 급간이 좀 많이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2등급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70점 후반에서 네, 80점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4%까지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도 이제 저희 반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는 제 생각에는 이제 2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 네, 한 친구가 2등급은 나올 것 같은데 1등급으로 네, 기말고사까지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네,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출처를 분석을 해보면 보통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 기출 문제나 네,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대놓고 썼다라는 그런 문제는 좀 확실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이 문제 여기서 출제된 거구나 요 아이디어를 빌려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런 냄새가 나는 문제는 딱히 없었고요. 대부분은 이제 미래행 교과서에서 네,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자작으로 이렇게 만드신 문제들이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포고생들께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시면서 만든 문제들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아이디어들이 살짝씩 녹아있긴 하나 그런 것들 최대한 이제 배제하고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려는 문제들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네, 약 6문제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난이도를 보시면은 네,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15문제, 그리고 중에 해당하는 문제가 6문제, 그리고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제, 그리고 킬러, 아까 말씀드렸던 객관식 19번이 네,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총평을 조금 해드리면은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네,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킬러 문항 같은 경우도 네, 전반적으로 대폭 축소를 해서 출제를 하고 교과서 선에서 네, 출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주고 있는 학교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으로 네, 주고 있는 학교 프린트 또한 교과서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준에서 자꾸 준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이제 작년이랑 자꾸 비교를 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만들어진 프린트들을 아주 조금씩 나눠줬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막판에 한 장 주시긴 했는데 요런 건 이제 뭐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히 네, 교과서 기반으로 네, 학교 프린트도 좀 더 교과서 기반으로 가고 있었던 양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 서술 과정이 좀 확실한 문제들이 역시 나왔어요. 그래서 다만 그런 것들 이제 서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감점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만 네, 좀 시간 배분을 좀 잘해가지고 네, 할 수 있었으면은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네, 킬러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렸듯이 자작 문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새롭다라고 생각하고 좀 당황했을 수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반포고가 올해 이제 지금 중간고사 본 이제 오늘로서 이제 다들 끝났는데 나온 학교 중에서 상문고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난이도가 쉬운 학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난이도를 좀 올려서 네, 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아무리 1등급이 10%여도 네, 급간을 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말고사 때는 그리고 또 기말고사 범위 자체가 조금 그 반포고가 그 좋아하는 단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경우의 수나 이런 식으로 좀 경우의 수나 이제 행렬, 새롭게 추가된 행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추상적인 사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기본 문제들이야 너무 쉽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한없이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조금 더 대비를 좀 확실하게 하고 이 쉬웠던 중간고사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를 한 번씩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 건지 그리고 이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아이들이 이제 해설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네, 해설 영상을 보면서 네,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네, 음수 거듭제곱근의 연산 성질에 대한 이야기죠. 네, 뭐 당연히 이런 거 맞춰야겠죠. 네, 저 친구는 마이너스가 둘 다 있으니까 루트 6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저 친구는 그냥 있으니까 네, 루트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줄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분모가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써가지고 루트 네,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고 이 친구는 음수,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 둘이 이제 약분이 둘이 지워지고 소거가 되고 네, 남는 것은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실게요. 네, 마름모 얘기가 나왔죠. 마름모는 네, 우리 직각하고 있죠. 대각선이 이제 직교하니까 이 친구의 넓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6은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고 그리고 x 플러스 y가 네, 8이니까 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x, y에 자 보세요. 이 친구 삼각형은 2분의 1 x, y인데 그게 총 4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x, y가 4개 있으니까 문제가 구하란 건 2x, y에 해당하겠죠. 그지?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제곱하고서 이걸 빼기만 하면 되니까 64에서 네, 36을 빼주면은 답은 네, 28이라고 나왔겠네요. 네, 3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그냥 보면은 좀 공통인수가 안 잡힐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친구를 이제 x에 대한 3차식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네, 3차식은 우리가 인수 정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 친구 보시면은 y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딱 보이니까 x에 대한 3차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x-y를 네, 인수로 가지고 있다를 생각할 수 있고 네, 개수자 맞추기로 옆쪽에다가 x제곱 열어주시고 뒤쪽에 마이너스 y 붙여준 다음에 네, x개수가 지금 뭐 x개수가 아니 뭐 2차 개수로 할까요? 2차 개수가 마이너스 y니까 그거 붙잡아 주려고 네, 1 마이너스 yx 이렇게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립제법 치면 좀 좀 민망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이 친구는 x-y에 x-y에다가 그죠?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까 답은 네, 니은 디귿 그래서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4번 문제 보실게요. 문제가 구하라는 건 뭐 클래식한 문제죠. 네, 저희가 일단 x-y의 전체 제곱에다가 네, 일단 요걸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y랑 xy가 있어야 되니까 네, 요거 가지러 먼저 가보자는 거죠. 거기에서 플러스 2xy를 했을 때 저희는 이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16이고 이 친구가 10이니까 xy는 현재 마이너스 3이다. 요거 금방 얻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말인즉슨 이 친구는 10에서 마이너스 6을 더한 거니까 4가 될 텐데 x 플러스 y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x 플러스 y는 뿔마 2 중에서 2만 골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친구는 요 값을 3승한 거 2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xy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8에다가 18을 더해가지고 답은 26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복소수의 합답형 문제죠. 네, 보시면은 뭐 클래식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되게 좀 재밌는 말도 해놨죠. 이거 이제 순호수라는 말을 왜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켤레복수수와 원래복수수의 합은 뭐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실수라는 거 확실하고 네, 2번은 완전 틀렸죠. 그지? 켤레복수수와 원래복수수의 곱은 반드시 실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네, Z 더하기 바Z 같은 경우는 저희가 2BI라고 보통 보지만, 그죠? 이 B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문제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B가 0이 아니다. 이거 보고서 이제 또
설마 생각하지 않았겠죠. 네, 급하게 풀었으면 글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겠죠. 네, 순원수가 아니라 0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잊으면 안 되는 거고 네, 실수면은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요 말도 하려면 A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요것도 이제 틀린 말이죠. 그래서 0 이상이다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순원수면은 네, 그렇죠. 네, 요거는 이제 항등 명제가 되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네, 옳은 것의 개수는 2개가 되겠다.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면은 네, 항등식 문제죠. 네, 이 친구는 일반적으로 수치 대입을 하고 네,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제 좀 문제가 좀 아쉬운 건 이 A, B, C, D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에 이 A, B, C, D의 합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가 이걸 먼저 고민해 보는 게 옳지만 보시면은 x에다 막 0을 넣는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뭐 마이너스 1이나 막 이런 것들 넣어봐도 한 입에 이제 A, B, C, D를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는 빠르게 전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와중에 이제 당연히 이제 A가 몇이라는 건 A가 2라는 건 이제 바로 볼 수 있죠. 왜냐면 3창을 담당하고 있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수치 대입보다 개수 비교로 가는 게 더 빨랐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개수만 톡톡톡 써주는 거죠. 저 친구를 전개하면 3차 개수가 2, 2차 개수가 6, 6, 2. 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 B 쪽은 어떻게? B랑 마이너스 2B랑 그리고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을 거고 C 쪽은 그냥 C 그리고 D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를 갖다가 싹 다 더한 결과물이 네, 좌변에 있는 2, 5, 6,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B 값은 얼마가 되죠?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여기 값은 8이 되니까 C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 친구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 1이니까 D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2고 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면은 답은 마이너스 4, 1번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수치 대입으로 해서 막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오히려 좀 귀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상황에서 이런 걸 잘 판단하는 게 되게 네,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뭐 사실 눈풀이 문제가 맞죠? 네. 총 개수가 2026개니까 네, 2026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래서 얘는 4주기로 4개마다 이렇게 더해졌을 때 지워지니까 우리가 다 필요 없고 1 플러스 i만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 네, 8번 보시면은 네, y가 음수겠죠? 네, 아까 앞서서 뭐 1번 문제에서 봤었던 포인트인데 네, 그리고 x는 이제 0 이상이다. 요까지 일단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소수 상등을 쓰는 문제네요. 그래서 3x-7은 우리가 우변 좌우변 비교했을 때 2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친구 y제곱의 마이너스 y 네, 이 친구가 이제 2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y 값은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2는 안 되고 마이너스 1만 되겠죠. 그래서 y 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뭐 x 값은 그대로 얼마다? 3이다 해서 네, x, y의 곱은 마이너스 3,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 9번 보실게요. 네, 9번 문제가 연립방정식이랑 복소수랑 이렇게 좀 잘 콜라보레이션을 시킨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냐면 뭐야 이거 당연히 3이랑 5 아니야? 라고 하면 틀리죠. 왜냐면 문제에서 XY가 실수란 말을 안 했고 복소수라고 줬기 때문에 실제로 XY가 뭐 그러니까 허가수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만 보고서 3이랑 마이너스 5 아니야? 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네, 3이랑 몇이야? 3이랑 5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뭐 그래도 착하시네요. 8을 선제 안 줬으니까. 근데 그렇긴 해도 순간 당황할 수 있으나 네, 본질을 지키면 되죠. 우리 본질을 지키면 돼. 네, 우리는 연립방정식 그냥 푼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거 3배 해가지고 네, 이렇게 9 그리고 15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네들이 더했을 때 5x가 네, 이 친구 10에다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0i니까 네, x 값은 얼마? 2-2i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yi는 그럼 어떻게 되죠? yi는 이 친구를 원래 있었던 식을 다시 생각하면서 네, 이 친구를 갖다가 넘겨주니까 x에서 빼기 3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2i에다가 플러스 5i가 되니까 3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 값은 i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i가 되나요? i분의 뭐 쓰자 그냥 i분의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3이 되니까 네, 이 친구는 분자분모에 i 한 번씩 곱해주면은 네 플러스 i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네 i 플러스 3 이렇게 됐겠다. 그래서 y 값 나왔고 그리고 x 값 나왔고
차분하게 그냥 산수만 해주면 되죠. 5-i. 그래서 답은 5번이 됐겠다. 그래서 이렇게 네, 순간적으로 이 xy가 실수가 아닌가 요것만 이제 네, 당황만 안 탔었으면 네,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yi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이어서 보실게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접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때 네, 실수 a 값은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냥 근본적으로 판별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하고서 이 친구 넘겨서 둘이 이퀄로 두고 2ax 네, 플러스 4 이퀄 0이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은 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이제 0이 돼야겠죠. 그래서 a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네, x제곱하고서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이랑 내가 x 플러스 8a랑 네, 둘이 이퀄로 뒀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a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맞겠냐 이건데요. 사실 뭐 이쯤 왔었으면 그냥 답을 2번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리는 없다는 거 아니야. 선지가 지금 5개밖에 없으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이유는 사실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그냥 2번. 뭐 여기서 이제 판별식 0보다 큰지는 a에다 2랑 마이너스 2 넣고 판별을 할 수 있겠으나 네, 그냥 선지도 이제 힌트다라는 걸 핀트를 잡아주면 금방 풀었겠죠. 네,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네, 이 친구의 이제 두 실근 중에서 큰 근을 갖다가 알파 그리고 작은 근을 갖다가 베타라고 하자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사실 아래 거는 그렇게 불편한 형식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가 내가 마이너스 2026이랑 이 아니라 플러스 2026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았으면 네, 작은 근에 해당하는 이 베타란 친구가 뭐 마이너스 2026이었구나. 요거는 이제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나온 걸 이제 보고 이제 선지를 보면 알파에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2026을 한 게 문제의 답이라는 건데 보시면 이제 숫자가 어차피 이 주변에 있으니까 알파가 그리 이제 큰 그 절대값이 큰 정수는 아니겠다. 네,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네, 저 친구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치환을 해야 좀 잘 보일 것 같잖아. 그래서 2025를 갖다가 내가 t라고 치환을 한다면, 네, 요게 이제 포인트였겠죠. 그래서 네, t 제곱에 x 제곱. 그리고 누가 봐도 저건 이제 합차식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1의 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t제곱 x에다가 네, x 인수분해가 잘 보이죠. 마이너스 t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다 1 이렇게 써주면 여기서 그는 네, x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었거나 즉 2025의 제곱분의 1이었거나 아니면 1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분명히 음수니까 이 중 큰 근은 1이었겠지. 그래서 알파가 1이다. 그래서 답은 2027 그래서 5번이 답이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12번 보실게요. 네, 이 친구도 뭐 사실 거의 본교재 똑같은 문제가 있었었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네, z에서 빼기 2를 하면 그게 이제 i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서 식을 정리해주면 z제곱에 마이너스 4z 네, 플러스 4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넘겨서 플러스 5는 0이다. 그러고 나서 개짜를 딱 해주면 되겠죠. 개숫자 맞추기. 그래서 z제곱에 마이너스 4z 플러스 5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몫으로서 z가 잡히고 마이너스 4z제곱이랑 죽이려면 플러스 1 이렇게 딱 써줘야겠네. 그럼 이제 1차 계수만 보면 되니까 5z에다가 마이너스 4z 하니까 5z에다가 마이너스 4z 하니까 z인데 저기는 마이너스 4z니까 마이너스 5z 이렇게 써주시고 상수항은 5인데 여기선 7 나왔으니까 플러스 2라고 써주면 이 친구는 어차피 0이었으니까 이게 딱 버려지는 거고 우리는 오로지 마이너스 5z 플러스 2 값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z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i가 되니까 네, 여기다 더하기 2를 한 답은 네, 3번이 됐겠네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i. 네, 이어서 13번 문제 보실게요. 네, 우리 뭐 합동식을 가지고 잘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보기를 친절하게 주시면서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따라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갖다 x로 나왔을 때 목과 나머지를 저렇게 부르면 네,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r 값은 어떻게 되겠어? 좌우에다 0 넣으면 얘는 2의 11승이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2의 11승이다. 그래서 얘는 갖다가 또 다시 뭐로 그 289로 나눠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2048이잖아요. 2048은 아직은 그 289로 더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더 나누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겠지. 그래서 2048 맞죠? 네, 2048을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289로 나눈 이 목과 나머지를 땡겨봐라. 그냥 요 정도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다가 며칠 쓰면 되죠? 6,
7? 해보죠. 6, 7? 7이 좀 아슬아슬한가? 그래서 3 넣으면은 6 되니까 네, 2 되고서 6 넣으니까 네, 이렇게 나오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 25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 더 나눌 수 있는 거니까 2의 11승을 네, 289로 나누면은 몫이 7만큼 그리고 나머지가 실제로 25만큼 나오니까 찐으로 나머지는 25다. 이렇게 봐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숫자들이 2048과 그리고 7과 그리고 25를 더해주면 네, 뭐 2048에다가 네, 32를 더한 거니까 답은 2080. 그래서 4번 이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미 이런 문제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 전혀 어렵지 않고 사실 왜 이 보기를 줬는가 싶다는 생각도 좀 들죠. 네. 그래서 네, 그다음 14번 보시면은 요 문제 이제 교과서에 있었거든. 네, 교과서에서 있었던 문제고 우리가 거리곱을 통해서 문제를 좀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직전 대비 때 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이 친구가 요렇게 이제 있고 뭐 웃는지 우는지는 사실 모르죠. 그래서 보통은 근데 내가 그랬지 이런 문제들은 이참수 개수가 음수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그래서 네, y는 10이랑 만나고 있는 지점이 네, 마이너스 3이랑 1이다. 요거까지 준 거고 문제에서 이제 4부터 6까지 최소값을 줬는데 이게 좀 합리적이긴 하죠. 그래서 4부터 6까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최소값이 6에 걸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80이라는 거 보는 게 어렵진 않아. 그지? 이 친구가 개수가 양수였었으면은 어떻게 여기에서 최소값이 뭐 10보다 큰데 어떻게 마이너스 80이었겠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리곱을 사용해주면 네, 마3부터 6까지 거리가 얼마? 네, 9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거리는 네, 5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높이 차이는 현재 얼마 나고 있어? 90 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최고차 개수는 네, 마이너스 2였다는 거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F0이니까 0이었으면 여기쯤 있었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이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최고차 개수 했었을 때 여기 높이 차이는 6만큼 났겠네. 그래서 10에서 6만큼 들어 올려주면 답은 4번 네, 16이라고 F0 값을 네, 바로 볼 수 있겠죠. 네. 이 정도로 확실하게 나왔는데 네, 이 거리곱은 반드시 연말에 해놓는 게 맞죠. 네, 고3 때까지 우리 쓸 거고 네, 입시 끝날 때까지 자꾸 친해져야 되는 내용이 돼요. 그래야지 산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주사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뭐 중근 가지라고 하니까 내가 뭐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핀트를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ABC의 순수 이제 순수 체급의 최대를 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숫자들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숫자 전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커지려면 뭐 큰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B에다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이제 6이죠. 당연히 주사위니까. 네, B에다가 6을 밀어 넣었을 때 이 4AC도 가장 커질 수 있는 그 확률이 있는 거니까 확률이 아니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36은 네, AC 그 4AC가 돼서 네, 9는 A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상황에서 A 값은 어떻게 봐주는 거죠? A 값은 뭐 6은 여기서 이제 불가능한 거고 그럼 A를 갖다가 3으로 주고 네, C를 갖다가 3으로 줬었을 때 요네들은 지금 A, B, C 합이 현재 12가 나오는 상태인데 이거 되게 이제 굉장히 근접했죠. 답이 만약에 5번에 12만 있었으면 5로도 찍고 그냥 바로 갈 텐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는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B값을 5로 땡긴다? 이건 이제 절대 불가능하죠. 5의 제곱이 4AC가 될 리는 없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4 쪽으로 내리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B에다 이제 4를 한번 넣어보면 16이 이제 4AC가 되니까 이 전체적인 통 자체가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4는 이제 4는 뭐 4도 나눴어. AC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해봤자 A가 4랑 1인데 얘네들 다 합쳐봤자도 그지? 뭐 합이 이제 12를 넘볼 수 있는 구조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이제 눈치껏 잘 믿고 이제 답이 4번이다 그냥 이렇게 치고 넘어갔으면 됐을 것 같아. 그냥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좀 의도가 좀 불분명하지만 그냥 뭐 판별식을 보고 네, 약간 이건 좀 경우수적인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번 보실게요. 네, 이 친구는 네, 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어떤 토픽이었죠. 연습도 우리가 했었고,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 친구를 인수분해를 쫙 다 해놓고 나서 나올 수 있는 이제 근의 개수가 3개가 됐다면, 뭐 보통 이제 하나는 이제 중근의
중근의 두 실근이어야지 4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중근을 어떤 놈으로 취할 거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됐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x가 일단 한번 먼저 인수로 뽑혀 나오니까 네, 그거 먼저 먹어주고 요렇게 네. 한 차수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준 다음에 가만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딱 보이죠? 인수 정리. 그래서 x-1을 갖다가 인수로 뽑아내고 내부에서 여기서 개숫자 맞추기로 x제곱하고서 이쪽은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x개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요구가 있으니까 여기선 그냥 플러스 x라고 하면 될까? 이렇게 그냥 딱 잡아주면 되겠지. 뭐 굳이 조립제법 하지 않고 우리 금방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보시면 맞죠 이거? x 3승에 네, 마이너스 x에다가 요거니까 네, 요거까지 잡았을 때 이게 맞고 상수항도 잘 맞았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보시면 이퀄 0이라 뒀을 때 이거 근이랑 이거 근은 이미 0이랑 1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추측은 이 친구가 중근을 가졌을 거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추측이겠죠. 그래서 요 2차식이 0과 1이 아닌 어떤 중근을 가졌다. 요걸 보자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은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 친구가 0이다. 즉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5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5였어.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이 친구들이랑 근이 겹칠 리는 없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두 번째로 이 친구 자체가 0을 근으로 가졌었던 상황. 그러면 0을 근으로 갖고 무언가 다른 거를 더 근으로 가질 거니까 네, 그 상황 한번 보시면 x 이꼴 0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0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0. 그래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도 등장을 하겠네. 보시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가려지면 그지? 여기가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근이 0이 중근이고 뿔마 1이 서로 다른 또 근이라는 거. 그래서 근이 3개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네, 같은 논리로 어떤 것도 있는 거야? 이 친구가 1을 갖다가 근으로 가졌을 때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은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인 거. 그래서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a 값이 1인 거지. a 값이 1이었어도 네, 1 말고는 뭐 내 생각에는 2가 나머지 한 근인 것 같네. 그래서 뭐 겹치는 건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a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 다 합쳐주면은 답은 2번 마이너스 4분의 5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네, 그 다음 17번 볼게요. 네, 뭐 완벽 적중이죠. 이 정도면. 네, 뭐 뉴턴 항등식을 활용하는 네, 비에트 정리와 뉴턴 항등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네, 깔끔하게 그렇게 풀어봅시다. 네, 람다 1은 세근의 합이니까 0이고요. 네, 람다 2는 그지 고배합이니까 현재 여기서 1 그리고 람다 3는 예, 마이너스 1이었겠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 항등식 써보면 p사이 n은 어떻게 되지? 이 친구가 이제 없어지니까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람다 2 p사이 n 마이너스 2 그리고 네, 이 친구에서 마이너스 p사이 n-3 이렇게 봐주면 됐겠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p사이 1은 네, 이 친구랑 같은 람다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네, p사이 2는 어떻게 되지? p사이 2는 람다 1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2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2라는 거 네, 그거 가지고 참고로 이제 p사이 0은 3이죠. 그래서 하나씩 가보자. 네, p사이 3는 어떻게 돼? 이제 점화식으로 우리가 점점 얻어가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빼고 네, 마이너스 p사이 제로니까 마이너스 3이 됐겠다. 그 다음에 이제 p사이 4는 어떻게 돼? n에다가 4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사이 1을 했으니까 그냥 2라고 잡으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p사이 5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여기다가 마이너스 p사이 3 그러니까 3 그리고 마이너스 p사이 2니까 네, 플러스 2를 해가지고 이게 답이 이제 5다. 이렇게 그냥 바로 봐주면 되겠네. 네, 18번 보실게요. 네, 오메가 문제는 안 나올 수 없다 그랬지. 오메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3승하면 몇이 되는? 3승하면 1이 되는 녀석이니까 네, 우리 복소평면상에서 네, 3주기로 도는 애고 네, 120도, 크기 1에 편각 120도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녀석이었겠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내가 오메가라고 하고 여기 오메가 제곱 뭐 여기 오메가 3승 쓰고 이 친구를 갖다가 네 그냥 한번 바 오메가 정도로만 좀 써놓을까? 네 그러고 우리 육각형 논법 쓰려고 이 친구들까지 미리 다 그어 놓을게.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네 기억은 너무 자명하죠. 네 기억은 네, 3승하면 1 되는 건 바 오메가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은 네, 1 플러스 오메가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더했으니까 이 친구가 1 플러스 오메가가 됐겠다.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원점 대칭 관계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겠고 그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바 오메가의 제곱인데 네, 바 오메가의 제곱이 이 친구랑 같은 거죠.
네, 그래서 1 플러스 바 오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돌아 들어가니까 이 친구랑 또 다시 똑같은 거고, 그지? 이 친구랑 갖다가 또 다시 원점 대칭 관계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니은은 둘이 합쳤을 때 마이너스 2인 거지 0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은 오메가랑 바 오메가랑 둘이 곱하면은 네 그쵸 이 친구랑 곱한 거니까 네, 오메가 3승이 돼가지고 그냥 뭐 1이 될 거고 문제에서 지금 그러면 저 디귿은 변화해서 해석하면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의 n승이 그지 1이 되고 싶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뭐겠어? 여기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요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편각이 얼마짜리인? 요 친구는 편각이 네, 크기는 1이고 6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60도짜리 L을 갖다 N승 했을 때 1 되고 싶대. 그러니까는 6주기마다 도는 애죠.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는 총 네, 6주기니까 몇 개야? 16개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3개가 아니라 네, 16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답을 기억이라고 말해주는 이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친구가 확실히 이제 킬러 문제로서 네, 확실하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찍기가 좀 통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좀 읽어내고 나서는 네, 찍기가 좀 통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일단 문제가 주는 압박감이 좀 크죠. 네, 그래서 일단 잘 확인을 해봅시다. 네, 물론 이거 이제 첫 번째 저식 보자마자 이거 지금 11주기짜리구나. 그지? 11주기짜리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지는 않지 11주기짜리를 11승 하면 1 되는 그런 친구구나 라는 생각 하에 여전히 물론 뭐 복소평면 위에다 올려놓는다면 이 친구도 여기를 이제 11승 하면 1이 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다 정십일각형을 갖다가 작도해서 점을 타다닥 찍어주면 돼. 11등분을 쳐가지고. 근데 뭐 11분의 360도라는 숫자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고 이러니까 얘를 요 위에다 올려놓고 생각하거나 이러는 게 쉽지는 않아. 그지? 그래도 이제 뭐 쓰자면 그냥 대충 여기다 하나, 둘, 네,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아 분할점이.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점을 갖다가 11개를 찍어 놓고 그지? 각각이 이제 뭐가 된다? 얘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요렇게 돌아와서 오메가 10승이 된다. 그지? 이러면은 점을 11개를 균등하게 찍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요거에서 너희가 조금 뭐를 좀 눈치를 채주는 게 좋냐면 네, 요 친구랑 그리고 오메가 11승 뭐 당연히 이제 오메가랑 오메가 10승 요런 친구들은 둘이 이제 켤레복소수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좀 필요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오메가 11승 1이다. 너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오메가를 다룰 때 했었던 것처럼 요거 보고서 얘를 갖다가 이 급수 구조의 인수분해를 잡아주는 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오메가 7승 다 쓸게 이거. 그래서 여기서 왜 하필이면 왜 대체 하필이면 저런 녀석을 줬을까? 여기서 왜 이제 오메가 제곱에 6승에 7승에 8승에 10승 이런 숫자를 줬을까 해서 여기서 좀 동그라미를 쳐보면 그러니까 요거 제곱에 네 6승이죠. 네 6승 네 그리고 7승 그리고 8승 그리고 10승 이렇게 딱 쳐보면 요게 이제 개수가 정확하게 5개잖아. 그 남아있는 이 오메가류들을 보시면 요 친구랑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이렇게 이제 5개가 남아있고 너희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이 핑크색 네모라고 하면 이 핑크색 네모에다가 네, 요 이제 물결 친 거, 그거를 이제 초록색 네모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얘네 둘의 합, 요거랑 요거 둘의 합한 게 어쨌든 뭐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그지? 요게 둘이 합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동시에 뭘 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얘랑 얘가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랑 얘가 켤복 관계에 있어. 이거 이제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지. 방금 말씀드린 요거 오메가랑 오메가 10승 간의 관계가 보시다시피 둘이 켤레복수수 관계에 있으니까 같은 논리로 이제 오메가 3승이면 요 친구일 거 아니야. 그지? 그 친구랑 누구는 오메가 3승이랑 19, 8 오메가 8승 그러니까 3승이랑 8승은 서로 또 켤레복수수 관계에 있다. 요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치면 내가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게 이 핑크색 덩어리 전체잖아.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정확하게 네, 켤레복수수 관계에 있다고. 그지? 그러면 내가 요 두 개를 갖다가 두 근으로 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좀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 어떤 마지막 이 선지를 좀 보고 힌트를 얻었어야 되는데 뭐 저게 뭐 루트 11i 저거를 보고 이제 좀 긴장을 할 수 있으나 일단 좀 다 때려치고
혈복 관계인 거 확인했고 내가 이 값을 뭔가 2차 방정식의 근처럼 얻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핀트를 잡았으면 이 핑크색 네모랑 초록색 네모를 두 근으로 하고 있는 방정식을 작성했을 때 두 근의 합이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플러스 x 하고서 뒤에 삘릴릴리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거의 한 근 중에 이 친구의 뭐 허수 부분이 음수라니까, 그러니까 한 근 중에 허수 부분이 음수인 걸 데려오면 되는 거지. 근데 보시면 선지 보면 다 이제 마이너스 루트 10이라인은 다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그냥 뭐만 빠르게 봐주면 되는 거야. 이 실수 부분,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1 하고서 뒤쪽에 something else 이렇게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답 자체는 2분의 마이너스 1로 이제 시작을 하고 마이너스 루트 10이라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야겠다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지? 그렇게 쳤을 때 선지의 답이 오로지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얍삽하게 푼다면, 얍삽하게는 아니고 그래도 여기까지 해석은 해야 되는 거니까, 얍삽하게 푼다면 요렇게까지는 이제 가능할 것 같아. 이 외의 풀이에 대해서는 쌤이 아예 한번 특집으로 영상으로 한번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 그래서 요렇게 그냥 뭐 실제 시험 상황에서 빠르게 풀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뭐 20번에 1번은 그냥 내림차순으로 저거 위치만 두 개만 바꿔주면 되겠죠.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켤레복수 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y가 되겠고, 3번 요거는 개차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은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 그럼 몫이 3x, 여기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7 잡아주시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1이라고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몫은 요거고 나머지는 이거겠지. 그 다음에 4번, 그죠? 복소수 상등 문제고 a가 그러면 얼마? 6이겠고, 그러니까는 6에다가 2배 한 12-3b, 그게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3이 돼야겠죠. 그래서 a는 6, b는 3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이죠. 뭐 이렇게 뭐 평면도를 줘놓고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컴퓨터실이 정사각형이다 라는 멘트를 꼭 읽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영어 교과실의 넓이가 저렇다라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요게 지금 요거 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친구를 갖다가 나눠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겠지. 근데 여기서도 내가 그 개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쪽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서술형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직접 나누기를 하라는 게 어떤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기 길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x 5승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x. 자, 이 친구가 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쪽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그래서 뭐 x제곱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x 4승 나오는 거 바로 여기서 이제 견제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잡고, 뒤쪽에서 상수항이 이제 없는 거를 인지하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끝내주면 되겠어. 그지? 그러면 이제 상황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이 친구의 세로 길이가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거 금방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이제 수학 둘레를 한번 구해보래. 수학 교과실의 둘레를 갖다 한번 구해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요 친구 길이는 요거에서 요걸 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겠고, 그 다음에 요 친구 길이는 여기에서 요 친구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x 3승 하고 요 친구 뺐으니까 지워지고, 마이너스 x도 뺐으니까 지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을까? 그래서 가로 세로 둘이 더해주시면 어떻게 나오고, 둘이 합쳤을 때 x 3승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인데 여기다 2배 해주면 답이었겠다. 그래서 답은 2x 3승에 플러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8x에 마이너스 12, 요렇게 작성해주면 됐겠죠. 22번 문제 보시면은 연립방정식 문제인데 공통해가 존재한데, 그러면 너희가 이미 주어져 있는 이제 숫자로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저 친구 둘에서 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뭐 사실 너무 눈에 좀 뻔하게 보이기는 해. 그러니까 5랑 뭐 마이너스 2 이런 게 이제 눈에 바로 보이기는 하지. 그래서 서술형 할 때는 이런 것들 상상을 좀 해놓으면서 문제를 풀면 그 과정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서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나이스할 것 같아. 그래서 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갈게. x는 5고 y는 마이너스 2였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5였던 상태가 일단 눈에 좀 뻔하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얘 2배하고서 이 3배하고 더하니까 이때 a 값은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b 값은 그러면 뭐 요건 쓸까? 천천히. 네, 5에서 네, 플러스 2b 한 거. 그지? 그게 지금 5가 됐다는 거니까 이때 b 값은 이제 0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요 당시에는 이제 저기다 콕콕 집어넣어 주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네, 15인 11이 네, a가 됐겠고요. 그 다음에 콕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b 그게 지금 5라고 준 거니까 요때 당시 이제 b 값은 어떻게 됐겠어? 샥샥 넘기니까 5분의 이제 마이너스 7이라고 나왔겠다. 그지? 그래서 이제 가능한 이제 a-5b 값은 여기서는 a-5b 했었을 때도 4가 나왔을 거고 요때는 a-5b 하면은 11에서 네, 마이너스 5b니까 플러스 7이니까 네, 18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4랑 18 이렇게 두 가지 값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23번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친구도 이제 복소수 상등 문제라는 거 네,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거 만족하는 x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네, i가 있는 것들 한번 묶어볼까? x 3승에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9x에다가 플러스 14. 자, 이렇게 잡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없는 애들은 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x에 자 마이너스 12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 둘 다 공통으로 0을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야겠지. 그래야지 뭐 0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 0, 0 둘 다 되게 하는 x를 찾아보면 네, 뭐 얘네 둘 다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 그지? 여기다 넣어봤을 때도 네, 인수 정리로 0 만들어주고 여기다 넣어봤을 때도 인수 정리로 0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 x 값은 네, 마이너스 2다라고 네, 그 인수 정리를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대답해주면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24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주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네, 요거랑 요거를 갖다 두근으로 하고 있는 2차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 두근의 합은 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일 테니까 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x 이렇게 써주시고 두근의 곱은 말 그대로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이제 너희한테 필요한 거는 자, 이거 이퀄 0 조심하시고 네. 필요한 거는 알파, 베타 값 둘의 곱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겠지. 여기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에서 네,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7의 3승은 49에다가 7을 곱하면 얼마지? 343. 그지? 얘가 343. 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네, 21 알파 베타가 네, 238인 거니까 네, 21 알파 베타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네, 샥샥 넘기니까 몇이죠? 105가 나오나요? 105? 맞나요? 105? 105가 되겠다. 105. 그래서 그지? 그래서 이 알파 베타는 몇이 나와? 예쁘게 5라는 값이 튀어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이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7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친구 전기해보면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네. 저 7에다가 5랑 더하고 1이랑 더하니까 13 이퀄 제로. 자,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되겠죠. 네, 여기서 이퀄 제로를 빼트리. 네, 그다음 25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네, 이 친구 네, 일단 비에트 정리를 쓰는 문제라는 거 네, 금방 볼 수 있고 네, 이 친구가 이제 한 근이 정수고 나머지 한 어근이 a 플러스 bi면 나머지 한 어근은 a 마이너스 bi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세 근에 대한 정보가 있고 저 친구를 2항에서 들어갔었을 때 네, x 3승에 플러스 8x 제곱 플러스 mx 네, 플러스 60 이퀄 제로에서 네, 세근의 합 람다 1을 네, 정수근을 그냥 k라고 잡죠. 그러면은 세근의 합은 이제 마이너스 8인 게 보이고요. 그치? 이게 이제 k에다가 더하기 2a를 친 거. 그 다음에 람다 3 세근의 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0이 되고 이 친구는 네, k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다. 네, 혈복의 곱이니까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어쨌든 이제 A, B도 정수라는 말이 있잖아. 그지? 둘 다 0은 아니라고 하고 어떤 녀석도 0이 될 수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순서상을 잡아가지고 문제를 봐주는 거 네, 그거면 이제 충분할 것 같아. 그래서 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K를 갖다가 먼저 뭘로 선언을 해놓고
네, 정수니까 얘는 갖다가 이제 60의 약수 형태여야겠지.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 값은 무조건 뭐보다 크니까 네, 0보다 크겠죠. A랑 B가 둘 다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음의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요 생각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K 값을 갖다가 음의 정수로 네, 60의 약수 형태로서 문제를 한번 잡는 쪽으로 가보자. 그럼과 동시에 너희가 이제 A라는 녀석 자체도 그지? 정수여야 되다 보니까 이 K가 홀수인 건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 그지? K가 홀수면 얘를 이항하고 나서 2를 나눴을 때 그지?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A가 정수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K는 음의 짝정수이면서 60의 약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K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2랑 그리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6이랑 네, 뭐 60의 약수니까 마이너스 10이랑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요 정도? 네, 까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 있겠구나.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지? 그래서 K값은 이렇게 이제 후보가 잡혔고, 그러면은 요거 때문에 A가 일단 선정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되는 세팅이 얼마 안 나오겠죠. 이 숫자가 커지면은 이 친구도 같이 이제 좀 커지려고 뭐 이제 반응을 할 테니까 어쨌든 확인해보자. 그래서 K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이 친구 샥 넘기면 마이너스 6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지? 그럼 여기가 몇이 돼야 되니까 네, 30이 돼야 되니까 제곱수 합 두 개로 그지? 얘 제곱하면 9인데 뭐 21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 상황은 네, B 값이 불가능하다는 거 금방 보이겠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주는 거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이제 15니까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4인 순간 A 값은 몇이 되지? 마이너스 2가 되나? 그러니까는 제곱해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15를 그러니까 15를 만들 수 있는 세팅이 여기서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나올 수는 없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6이면은 여기가 10이 되니까, 네, 그리고 여기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는 네,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B 값이 가능한 게 3이랑 마이너스 3이 보여. 그지? 그래서 3도 될 수 있겠고, 네, 마이너스 3도 될 수 있겠고, 그럼 제곱해서 합치면은 네, 저기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K 값이 이제 6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고, 뭐야? K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K 값 뭐야? K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친구 넘기면 2가 돼서 A 값이 1이 되는 거지. 그지? A 값이 1이 되고, 그러면서 1제곱 더하기 썸띵 제곱이 그지? 6이 되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불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K값이 마이너스 10이면 넘기면서 A값이 2가 되는 거고, 네, 5가 되려면은 B값이 이제 가능한 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도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면은 이 친구 나누니까 3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20 넘겼을 때, 12니까 A값이 6에서 뭐 요거는 세팅이 뭐 나오지가 않네. B 세팅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 자체는 네, K값이 마이너스 6인 상태랑 그리고 K값이 마이너스 12였던 상태 요렇게 이제 다 나올 수 있겠어. 그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이제 근의 구조가 어떻게 잡혔다는 거냐면 세근이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 플러스 3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요거 한도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랑 2 플러스 i랑 그지? A가 실수 부분이니까 그리고 2 마이너스 i 요렇게 이제 세 개의 근이 잡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M 값을 구해야 되는데 M 값은 실제로 이제 람다 2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두 개씩 곱해가지고 더해주는 쪽으로 보면 되겠지. 네, 그러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스마일 해가지고 다 곱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위쪽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네, 스마일 요거 하면은 6 마이너스 18i 그리고 요거랑 하면은 6 플러스 18i니까 네, 그냥은 네, 6이랑 6 i는 그냥 안 할게.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은 1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네 10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이라는 M값 첫 번째 거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서 스마일 갈려주시면 네 마이너스 24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4 I 쪽은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네 마이너스 24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은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니까 더하기 5만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3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지? 그래서 가능한 세팅은 M값이 20이랑 그리고 마이너스 4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반포고 문제를 보면 확실히 뭐 25번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객관식 19번 문제가 좀 어렵고, 그지? 뭐 나머지는
문제 수가 좀 많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했을 수는 있으나 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야.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좀 차리고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었던 거든. 빨리빨리 풀면서 서술형의 좀 시간 배분을 좀 잘해가지고 했었던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이게 또 문제를 좀 읽어보면 이렇게 서술하시오 이 말 하나가 그냥 왠지 되게 섬세하게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압박감을 주기는 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그 써야 될 것들만 딱딱딱 써내면 그 배점을 다 줘.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시간 쓰지 않고 잘 풀었으면 좋겠고 그 정도면은 이번 시험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그리고 좀 실수를 없이 시간 배분을 잘한 친구들은 충분히 29번도 사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찍기가 가능해서 그 찍기가 좀 가능했던 문제라 아무래도 뭐 사실 뭐 100점인 친구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서 일단 등급컷 나오는 거 좀 지켜보고 앞으로 기말고사도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